네, 오늘은 이제 순환기내과, 특히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3-4개월마다 병원을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내가 병원을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도대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진단명이 있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내가 드시는 약, 들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보통 병원이라는 곳이 한 3-4개월마다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그걸 또 까먹고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진단명, 먹는 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신 분들을 실제 외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심장내과라고 하면은 심장이 안 좋아서 다니시는 거고요. 보통 이제 병원에 심장내과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는 순환기내과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심장이나 순환기 쪽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보통 이제 숨찬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가슴 통증, 흉통이라 그러죠. 통증이 안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맥 증상으로 이제 두근거림 요런 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은 증상이 몇 가지가 없고요. 요런 증상으로 오시긴 하는데 특히 이제 요 세 가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병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흔한 게 이제 심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숨차고 몸이 붓는 증상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가슴 통증, 요건 이제 협심증이죠.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협심증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두근거림인데 이제 요게 이제 흔히 이제 부정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정맥 그중에서도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심방세동 요걸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드문 병이들이라서 요건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병으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은 이제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오시는 분의 거의 90%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협심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크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굵은 혈관이 3개가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심장 근육 자체가 괴사를 일으키는 거죠.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제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하시는 치료가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 우리가 흔히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혈전제를 드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타구니 쪽으로 이제 스텐트 이런 시술을 보통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텐트를 이제 손목으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다리 쪽으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심증이다 하면은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넣고 계시고 약으로서 우리가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 뭐 이런 약들을 이제 계속 드십니다. 최근에는 뭐 스타틴, 고지혈증 약도 드시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정맥 그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 혈관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불규칙한 맥이 좀 불규칙하게 뛰고 가슴이 좀 빨리 뛰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걸 빈맥이라 그러는데 빨리 뛰는 맥, 요 빨리 뛰는 맥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일부는 좀 숨이 차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치료는 비교적 이제 약물 치료로 많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술적인 방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서 하게 되는 시술과 협심증에서 하는 시술이 거의 겉으로 볼 땐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사타구니 쪽 혈관을 써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도 실제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하고 시술을 하고 저한테 이제 1 년, 2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스텐트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제 머릿속에 협심증, 이게 심장 질환 요렇게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 부정맥 시술을 하시고도 1-2년 후에 오셨을 때 내가 스텐트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질병이고요. 부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심방세동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 안에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을 찾아서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시술 이후에
몸에 뭔가가 남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신부전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스텐트나 이런 거 부정맥이 없었는데 이제 신부전이 있다라고 해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숨찬 증상 그리고 몸이 붓는다. 보통은 이제 다리가 붓는 증상이 제일 심하고요. 요런 증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이 경우는 치료가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뇨제라고 소변 보는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약을 드시고 나서 한 반나절 정도는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 부정맥, 신부전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이뇨제를 쓰다 보니까 소변으로 이제 물을 계속 빼내는 거죠. 그래야만 심장의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뇨제를 쓰기 때문에 약을 먹고 한 반나절은 계속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뇨제를 아침, 저녁 두 번 먹는 경우도 있어서 저녁 약을 먹고 밤새 소변을 보느라 이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저녁에 이뇨제를 좀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즉 요 2번이나 또는 3번으로 인한 질환이 오래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신부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제 심장 질환에 말단에 신부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스텐트를 넣은 적이 있다거나 또는 부정맥이 있어서 맥이 불규칙하고 답답하고 이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는 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에서 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신부전, 협심증, 부정맥, 심방세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는 이 세 가지 중에 대부분은 포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부분들, 뭐 판막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대동맥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정맥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셨다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